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맞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족 측은 성추행 신고 이후에 부대 상관들이 조사 대신 조직적인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 당국은 오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방부 감찰단이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네네. 구속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감찰단이 아니고 검찰단입니다. 예. 예,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감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그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지금은 신병 확보를 했다는 건 구인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구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신병 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작에 피해자가 피해 호소를 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적절히 했으면 사실은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소잃고 왜 안 간 고치는 사후 약방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중사님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군은 2013년도 그 노소령에 의한 5대위 사망 사건도 이와 유사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해서 비난을 받았는데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권은 바뀌어도 군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소리가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 나겠습니다만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성추행했을 당시에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신고하겠다라고 하니까 피해자 앞에서 한 번만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신고를 계속 하려는 의지를 보이니까 나 이러면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그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달라고 다른 그 상급자에게 얘기했는데 묵살을 당하고 오히려 술자리에 불러내서 회유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된 유가족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가서 대대장에게 보고하면서 대대장이 신고를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피가해자를 빨리 분리하는 게 그렇죠. 수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칙입니다. 예. 그거는 성폭력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군도. 그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태를 키운 단초다.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세력들이 오히려 군사경찰이나 이런 데 진술을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피해자 분리도 안 된 가해자 분리도 안 된 상황에서 가해자 편을 드는 세력들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참다 못한 피해자가 전출을 가겠다라고 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전출 가서도 또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왕따도 당하고 그랬다면서요. 군 당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군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출을 가게 되면 전출간 부대는 다 소문이 납니다. 뭐 때문에 전출을 했느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얘가 문제가 있어서 왔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굴러온 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는 전출을 감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수사 전이라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거죠. 보직해임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보충대나 이런 곳으로 이렇게 아예 부대 밖으로 다른 부대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후 조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어젠가요 보도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공군에서 조사하지 말고 국방부로 넘겨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것도요 장관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대표께서 예,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그 송영길 대표님의 항의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군이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 것을 이제는 믿을까? 믿지 않을 것이다. 다 한편이고 다 지휘관들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지금 이게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기소 재판 수사가 안 돼요. 예, 그럼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검으로 하면 돼요. 예, 특검을 하면은 특검을 임명해서 그 사람이 철저하게 기소, 뭐 재판에서의 어떤 진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도 이참에 해서 군사법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신호탄을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는요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저는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군내 모든 사건을 특검이 할 수는 없는 건 너도 아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사건은 잘 보십시오. 2014년도에 집단구타에 의해서 사망한 윤희밀령 사건을 군이 축소 은폐하고 수사도 엉터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초유의 사태로 경질됐습니다. 최초로 예. 날렸죠. 이게 뭐 예를 들면 보수 정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축소 은폐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예. 사실 군이 죽인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까요? 이미 가해자는 엄청난 그 성폭력 가해자를 그 변호하는 아주 유명한 승소율 높은 곳을 현임했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뭐 모든 사건은 못하더라도 성비 사건이나 내부 부조리 사건이나 뭐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은 특검에 맡겨야 된다. 혹은 멀리 내다보고 민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특검을 하고요. 뭐 군사법원이나 군사법 체계를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폐지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면 군사범죄만 군사법 체계에서 운영하고요. 비군사 범죄, 이런 구타 가혹행위, 성범죄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수사, 기소, 재판하자는 겁니다. 예, 예. 뭐 이거는 뭐 되게 온건한 주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보니까 또 다른 공군 여군 피해자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다른 전투 비행단 20 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그 군사 경찰인 그 부사관이 여군 숙소를 무단 침입해서 불법 촬영을 하면서 적발이 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본인이 컴퓨터 PC 같은 걸 보니까 피해자들의 그 이름이 담겨 있는 폴더들이 있었고 그 피해자는 한 1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거기에는 신체 사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적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해자를 똑같이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군사경찰이니까 제19 감싸기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피가해자 오늘 분리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공군 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가 분리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피해자한테 물어봤는데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고요. 그거는 요청이 없더라도 그렇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만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부실식단 문제에 의해서 성비위까지 계속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이 국민들을 걱정해야지 국민들이 군을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세요. 뭐 오늘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직폭력배 두목이 부하를 성추행해서 입건이 됐습니다. 조폭도 두목이 잘못하면 입건이 되는데 왜 도대체 우리 군은 조폭보다 못한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군의 인하단결을 저해했기 때문에 저는 이적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너가 폐지됐냐. 없어진 줄 알았어요. 네. 네, 5월에 공휴일이 두 번 있었는데 네. 다 이 코너 하는 날 공휴일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뵙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혁 아나운서 새롭게 뭐 진행 맡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주식 방송에 이제 MC를 좀 맡게 돼 가지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TV 채널은 아니고 유튜브 채널에 이제 투자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이제 먼 나라 이웃 주식이라고 먼 나라 이웃 주식이요. 예. 예. 거기에서 이제 MC를 맡아서 주식 토크쇼를 예. 진행하게 됐습니다. 요즘 주식 방송들이 핫하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핫합니다. 예. 지금 뭐 저희도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뜨겁습니다.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네. 정영진 씨가 진행하는 3프로 같은 경우에 유튜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뭐 조회수가 100만씩 넘게 나오더라고. 맞아요. 예.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근처라도 가고 싶네요. 예. 예. 그럼 실시간이면 4만 명씩 보고 이러니까 야. 네. 대단한 방송을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영진 아나운서는 뭐 라디오 개편 5월에 네. 있었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합니까? 계속 진행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야, 생활. YTN 라디오 우리 저 높으신 분들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이 청취율 이렇게 안 나오는데도 끝까지 최영진을 하네. 저기 그 청취율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네. 이제 개편 이후에 예. 재밌어졌어요. 알차졌습니다. 그럼 본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동형 그 촉 나갔지 않습니까? 예. 혹시 거기 좀 가끔 안 빕니까? 안 빕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예. 자, 오늘 할 얘기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우리 시간으로 5월 30일 새벽 4시에 첼시 대 맨시티의 결승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렸는데요. 원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문제로 개최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기 보름 전에 포르투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관객은 총 14,000여 명이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첼시와 맨시티의 결승전은 두 팀이 다 이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 소속된 팀들입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 팀들 간의 결승은 역대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맨시티가 이번 시즌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리그 1위로 우승을 했고요. 첼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당연히 뭐 맨시티가 우위로 점쳐졌었는데 1대 0으로 결국에는 첼시가 이겼습니다. 예, 역시나 이 두 팀의 탄탄한 수비 싸움이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첼시가 그 한 방을 노려가지고 1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시티의 승리를 대부분 예측했더라고요. 예. 근데 첼시가 이긴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전력상 맨시티가 당연히 좋았는데 첼시가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잘 지켜냈고 첼시의 한 골은 맨시티의 수비 집중력이 좀 안 좋을 때 나왔는데 단 한 번의 패스로 맨시티의 수비를 무력화시켰고 1대1 찬스를 얻은 첼시 공격수 하베르츠가 마무리하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끝까지 지켜낸 첼시가 9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예. 자, 첼시의 승리로 끝난 챔피언스 리그. 예. 김기혁 씨는 왜 이런 결과 나왔다고? 제가 볼 때는 그 감독의 패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어떤 합니다. 점에서? 일단은 굉장히 명장으로 불리거든요. 지금 맨시티의 감독이 펩 과르디올라예요. 예. 이 감독은 FC 바르셀로나의 그 전성기를 이끌었었고 뭐 바르셀로나 말고도 바이에른 뮌헨, 뭐 맨시티까지 굉장히 좋은 팀들을 맡아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이번에 뭐 리그 우승도 했고요. 예. 그런데 한 포인트가 좀 꼽히고 있어요. 예. 이번 결승전에서 수비수, 그러니까 미드필더 자리에 공격 자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공격 자원인 귄도안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사전에 어느 정도는 맞춰봤겠지만 이 맨시티의 수비진들의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의 패착으로 조금 그 첼시의 공격을 좀 막아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저는 이 점이 맨시티가 준우승을 하게 된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전술을 들고 왔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다. 예. 새로운 전술이라기보다는 조금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런 생각이 그동안 들죠. 쓰지 않았던. 예. 예. 근데 뭐 그 야구에서도 작전 많은데 많이 내는 그럼요. 감독들도 있잖아요. 예, 특히 예.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작전을 내지 않다가 꼭 이 포스트 시즌 가면 내는 사람도 있다고. 예. 잘 되면은 명장 소리 듣는 거고 예. 결과가 안 좋으면 예. 감독 탓 얘기 듣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저 두 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제 펩 감독이 명장병에 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같아요. 특히 김기혁 아나운서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제 변칙 작전은 축구에서 흔한 일입니다. 예. 여기 정치 뭐 프로 대한민국 넘버원이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이런 변칙 작전들 많이 쓰잖아요. 예. 예. 세계 최고 명장이라고 불리는 그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07-08년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박지성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4강전에서 이미 맹활약을 했었고 심지어 결승전을 앞둔 미디어 인터뷰에서는 박지성을 대동했기 때문에 퍼거슨 외의 모든 사람들은 박지성 선수가 결승전에 당연히 나갈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선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적중을 했죠. 맨유가 우승을 했는데 당일 선수 컨디션 뭐 상대 전략에 따라서 뭐 맞춰 세우는 건 감독의 고유 권한이고 감독 자신이 돋보이고 싶어서 변칙 작전을 썼다. 그렇게 보기에는 펩이 너무 유명합니다. 근데 명장병이라면서요. 명장병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습니다.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명장병 이야기 하셨으니까 예. 김기혁 아나운서가 연예인병에 걸려서 프리랜서를 선언했다. 지금 그 병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이미 뭐 온몸으로 퍼졌기 때문에 예, 인정합니다. 연예인 김기혁이고요. 이제 아나운서보다는 연예인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영진 아나운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뭐 YTN 라디오에서 예. 이동영 작가가 어떻게 뭐 붙박이 선발입니다. 요게 정석이에요. 에이스죠. 그렇죠. 예. 1선발. 1선발 탑으로 가는 거죠. 탑으로. 예. 근데 거기에 YTN의 변칙인 최영진 아나운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패전 처리용인데. 그렇지. 그거를 지금 폐비한 거예요. 폐비. 예시가 좋네요. 예. 예.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딱 알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맨시티가 질 수밖에 없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병역 기피. 근데 지금 첫 번째 주제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한 달 만에 뵙는데 예. 우리 제작진이 시간을 15분만 배정해가지고 아유.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가 점점 뭐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30초씩 줄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석현준 선수에 대해 병무청이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사건인지. 예,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선수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2019년 병역 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 여행에서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사유에 따라서는 만 30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병무청에서 특별한 사유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석현준 선수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그리고 만 28세였던 2019년 4월 1일 전에 귀국을 했어야 됐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병역법 94조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국을 하게 되면은 병역 의무를 이제 이행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계속 프랑스에 머물면은 일단은 뭐 취업 비자가 2022년 6월까지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입국하지 않으면은 프랑스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석현준 선수가 프랑스 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석현준 선수는 내가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 의무, 뭐 법적 책임 다 가지겠다,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외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병역 의무가 소멸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예. 되면은 굳이 들어와서 병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뭐 그냥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던진 말입니까? 누가요? 석현준 선수가?
뭐 들어와서 병역을 이행하겠다. 지금은 일단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단 그 유승준 씨와 좀 흡사한데 병역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던 스티브 유 굉장히 비슷하고 스포츠에서도 이와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박주영 선수도 이전에 그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AS 모나코 입단 당시 얻은 모나코 공국의 장기 체류권으로 장기간 입영 연기를 했었는데 이때도 편법이었어요. 이후에 좀 법이 개정될 정도로 악질적인 편법이었다는 점은 맞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병역을 좀 이행하겠다.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많은 축구 팬들이 조금 저거 그냥 일단 임시 반평용으로 꺼낸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은 어떻게 군대 갔다 오셨나요? 예, 병장으로 만기 전역 제대했습니다. 예. 저도 뭐 헌병으로 만기 제대했습니다. 굳이 헌병을 꺼내는 이유가 뭐죠? 자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뭐 육군의 운전병으로 2년 동안 24개월 꽉꽉 채우고. 어쩐지 저 네. 코너 돌 때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자, 만기 제대하신 분들로서 요즘에 군대에서 뭐 부실 식사 논란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성 비위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안타깝죠. 일단은 부실 식사 제가 있던 곳은 저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괜찮았습니다. 밥이. 저는 서울에 이제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국방부는 괜찮죠, 당연히. 아니 국방부가 무조건 잠깐. 괜찮아야 된다는 얘기는 국방부의 운전병. 이거 좀 수상한데. 지하철 타고 가는 데 아닙니까? 거기? 이거 어디 또 뭐 뒷줄 쓰고 연줄 이용 잠깐만. 이거 좀 국방부의 운전병이면은 뭐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 어느 호적을 다 파도 군인과 연결된 그게 없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줄을 잘 섰다. 예. 훈련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 공관에 있었습니다. 그래 국방부 장관 백이라고 생각하고 자 최영진 아나운서는 이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저는 뭐 경기도 양주에 가도 끝이 없는 최전방에서 이제 육군 헌병으로 제대했는데 최영진 아나운서는 그냥 키가 커서 뽑힌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 키도 일정 부분 있지만 아무래도 뭐 아주 말끔한 정신 상태와 아니 근데 이거 스포츠 얘기인데 군대 얘기로 굉장히 많이 이게 뭐 또 당연히 요즘에 또 핫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어떤 군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 군 급식 그 부실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죠. 계속해서 지금 뭐 그 SNS에 올라오는 것 사진들 보니까 정말 이게 좀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급식이더라고요. 뭐 밥과 뭐 멸치 몇 덩어리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제 근무했을 때도 급식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헌병이니까. 이게 참 두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대화가 잘 안 되네요. 아니요. 그러면 이동현 작가께서는 뭐 괜찮았어요? 배식 나오는 거? 저는 배식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후방이어서. 네. 혹한기 훈련 있지 않습니까? 예. 한겨울에 하는. 그렇죠. 혹한기 훈련 때 영상 2, 3도쯤 됐었습니다. 영상이 꿀을 빠셨네요. 혹한기가 아니고 거의 뭐 하와이로 여행 간 수준이겠네요.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뭐 국민의 혈세가 또,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연이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이게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 한참 우리 식사량이 많을 그런 그렇죠. 젊은이들이잖아요. 또 군대 가면 훈련도 해야 되고 체육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대에 또 자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혹사시키고 이렇게 밥을 부실하게 주면 안 되죠. 또 부모님들이 국가를 맡고 그 아들들을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도 책임이 있는데 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축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군대 얘기까지 했는데 뭐 어차피 비전문가들이 틀어본 이야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해보는 그건 것도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그러면 2주 뒤에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